저희가 얼마 전에 정부가 숨기고 있는 부동산 붕괴 징조들 이란 영상을 올렸었는데 진짜로 숨기고 있는 징조였더라.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 진짜로 숨겼습니다. 그 징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보자.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그때 PF 이야기를 했었는데 청담동 PF가 만기 연장이 거부가 됐다고 하죠. 새마을금고에서 거부를 했는데 결국에 그 채권액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지 만기가 자동 연장되는데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새마을금고가 만기 연장을 반대를 했다. 그래서 브릿지론의 만기 효력이 정지됐고 이런 것들이 터지게 생겼다는 거죠. 트리거가 터지면 여기저기 번지죠. 그런 것처럼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알짜땅인 청담동에서 터지기 시작하면 금융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만큼 PF 위기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PF 위기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PF 리스크가 커지고 있죠.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는 130조 원에 달한다. 정부에서 지금 구의육 대책으로 PF 보증액을 많이 늘려줬음에도 불구하고 130조 원에는 택도 없이 모자라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지금 문제 사업장에 공매 처분 등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처럼 PF 정리 똑바로 못하면요 건설사들 계속 죽어나갑니다. 건설사들이 망하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계속 붙들고 있으면요 건설사들이 더 죽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결국에는 그동안 거품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망할 것들은 어느 정도 방해해서 무너져야 돼요.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공매 처분을 통해 가지고 땅이 싸게 나와요. 땅이 싸게 나오면 분양가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건설사가 어느 정도 이득을 보더라도 분양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분양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분양을 많이 받겠죠. 지금 막 분양가 계속 올라가고 건설사들 죽어난다 이런 이야기들 해요? 그러면 건설사가 죽어나면 분양가를 싸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땅값이 비싸서 분양가를 싸게 못한다. 그러면은 건설사들이 어느 정도 전공매 처분하도록 만들어서 땅값을 떨어뜨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비쌀 때 산 땅값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면은 죽어도 안 된다. 왜?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정책 자금으로 투입 가능한 규모는 30조 원밖에 안 되는데 익스포저 규모는 130조 원이기 때문에 이걸 다 보증을 못하고 터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경고를 하죠. 기준금리 인상 시 발생할 수 있는 부동산 문제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 붕괴가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 즉 PF 시장 붕괴에 가장 우려가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융기관으로 이게 번질 수가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부동산 PF가 위험한 거예요. 부동산 PF 자체가요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다. 굉장히 구조적 문제가 심각한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면 보세요. 우리나라 부동산 PF가 왜 문제가 되느냐. 부동산 개발 사업은 미국 같은 경우는 투자를 받아서 땅을 사고 그러니까 투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익을 낸 다음에 수익을 분배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빌려서 부지 매입하고 공사해서 분양하는 거. 그러니까 시행사는 내 돈 10% 가지고 계약금 가지고 갭투기 하는 거죠. 그런 거고 은행은 여기다 빌려줘서 수익 잔뜩 올리는 거고 건설사는 이제 PF 플러스 이제 뭐 계약금 선분향 제도에 따라서 뭐 계약금이나 중도금 이런 것들 가지고 짓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남의 돈 가지고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지면은 선분향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터지면은 수분향자들이 그걸 뒤집어 쓴다는 거. 예를 들어서 건설하다 중단돼 본다고 해봅시다. 갑자기 건설사가 망해요. 갑자기 시행사가 망해요. 혹은 은행 PF 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은행권에서 강제로 회수가 막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망하면은 계약금 내고 중도금 냈던 수분양자들은 그거 어떻게 보장받아요? 사업하다가 나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처럼 위험을 다 분산해놓고 시행사나 건설사는 그래서 별로 위험할 것도 없어요. 자기 돈 많이 들어가지도 않고 생각보다. 이게 PF 시장의 문제고 우리나라 선분양 시장의 문제다. 그리고 그 위험 부담을 지금 금리가 올라가서 감당을 못하니까 사업한다 해놓고 사업 안 하고서 금리 내려주세요. 원자재 가격 내려주세요. 안 그러면 우리 망합니다. 그럼 공급 부족 우식급 올라요. 배째요. 라고 전 국민을 인질 삼아서 협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건설사들이 망해야 분양가가 떨어진다. 분양가가 떨어지지 않으면 계속 망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도 보면은 서울에서 막 분양됐다고 그랬었는데 대출 풀어줄 때나 분양됐지 대출 박으니까 분양 또 안 되죠. 왜 안 돼요?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없는데 그 비싼 분양가를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결국은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분양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내가 되게 인건비가 높은 셰프예요. 월 1000만 원씩 받아야 돼요. 근데 하루에 100그릇밖에 못 팔아.
뭐 제육볶음을 만드는데 재료비 3,000원에, 그 다음에 인건비 10만원에, 그 다음에 가게 임대료 및 뭐 관리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또 한 만원 붙여가지고 11만 3천원에 팔아요. 누가 사 먹어요? 안 사 먹죠. 결국엔 수요가 만족하는 가격이 돼야지 그런 거고, 수요가 만족하는 가격에 내놓지 못하면은 무너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거고. 그래서 이 위기가 굉장히 심해져서요, PF 문제가 지금 굉장히 커요.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는지 규모를 파악해가지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죠. 그런데 금감원에서 막았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 및 고위험 사업자 비중 자료를 재차 요구했는데 금감원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내부에서 배포 금지됐다. 차라리 국회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을지언정 금감원 내부에서 이거 위험한 거 함부로 공개했다가 인사조치 될 수 있으니까 못 주겠다. 그만큼 PF 대출 부실이 심각하다. 즉 아까 공급 부족 이야기했었죠? 공급 부족, 정부에서 9.16 대책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을 직접 언급을 했었죠? 이게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몰랐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좀 아는 사람들, 공급 부족이란 말은 들어본 사람들 다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전 국민 다 들어봤을 거야, 뉴스 보는 사람들이라면. 근데 PF 대출까지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오히려 적죠. 그런데 PF 대출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니까 공개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공급 부족이란 말은 쉽게 내뱉어요. 이게 심리를 조장한 거 아니고 뭐냐. 그리고 저렇게 숨겼어요? 우리 얼마 전에 숨겼던 거 기억나죠?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행안부 소속이기 때문에 연체율을 숨겼죠. 연체율을 숨겼는데 내부자료 공개됐죠. 그러면서 남양주 새마을금고 터지고 그러면서 뱅크런 났죠. 근데 숨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연체율이 어마어마했으니까. PF 익스포저 숨기는 이유가 뭐예요? 연체율도 어마어마하고 터질 위험도 어마어마하니까. 30조? 왜 늘렸을까요? 왜 주금공이랑 허그가 배째 가면서 5조씩 늘려가지고 왜 더 보장해줄까요? 그만큼 PF가 위험해졌다는 소리고, 일단 급한 불 끄는 정도의 금액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했지만 지금 숨기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PF 문제 커지고 위험하다 이런 것들이 다 나와서 이금융권에 돈 빠지면 어떡하지? 또 PF 터진다고 하면은 총선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떡하지? 총선 때까지만 숨기자 아니에요 이거? 왜 숨겨요? 숨겨가지고 당하는 국민이 한 명이라도 더 있으면. 그렇잖아요. 정부라는 게 왜 있어요? 국민들을 위해서 있는 건데, 정부가 국민들이 당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정부 차원에서 숨기고 있는 거다. 그것도 금감원에서. 금감원이 오히려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금감원이 잘못된 것들 잡아내는 거잖아요. 금융감독원이에요. 감독을 해야 되는 데가 감싸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선생이에요. 수능 감독관으로 들어갔어. 근데 우리 반 애가 저기 와 있어요. 제 대학 못 갈 것 같고 되게 위험한 애예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걔를 계속 감독해가지고 공정하게 시험을 보도록 만들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걔가 막 컨닝하든 막 뭐하든 내 애니까 감독관인 내가 숨겨준다 하면서 숨겨주면 돼요? 그러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막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 하고 있잖아요. 뭐 김포를 서울에 편입한다느니. 애를 못 나오면 지원을 해줘야지 대출 지원을 해주는 게 어딨어요. 전세 사기 때도 대출 지원하더니. 이래놓고서 가계부채를 어떻게 잡겠다고. 그래놓고서 이번엔 은행 종로로 타면서 금리 올리지 말라고 이난리 치고 있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래가지고 대출 어떻게 잡아요. 총선 때까지만 버티자 이거 아니에요. 그만큼 지금 PF가 되게 위험하다. 저번에 저희가 9.16 대책 발표되고 바로 그 이야기 했었죠. 정부에서 숨기고 있는 부동산 징조 PF 위험을 숨기고 있다. 한 달 전에 이야기한 거예요. 그대로 나오고 있죠. 금감원이 바로 감추고 있죠. 한 달 전에 이야기했어요. 왜 9.16 대책이 나왔냐.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 심리를 자극시켜서 분양받도록 만들면서 실질적으로는 PF 문제가 크니까 지원책은 어디에 어떻게 공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공급 정책이라고 해놓고서 PF 지원하겠습니다. 중도금대출 우리가 더 보증해주겠습니다. 안심하고 분양받으세요. 이거였잖아요. 그게 PF 위험을 숨기고 있는 거다.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뒤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지표가 나왔고 그것을 금감원에서 숨겨가지고 국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하지 못할 정도면 얼마나 여파가 크다는 소리냐. 새마을금고도 결국은 공개했는데 저거는 감추는 이유는 훨씬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새마을금고도 굉장히 많이 크게 터졌었는데 그거 정부에서 억지로 막아준 거고. 그러니까 괜히 9.16 대책을 한 게 아니다. 9.16 대책도 보면 어때요? PF 대출 상담 건수가 지금 7건에서 34건으로 급증하고 있고 계속 지금 상담을 진행하는 등 건설업계 살리기만 지금 혈안이 돼 있다. 이 집값 때문에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국민들은 너네는 대출 내줄게, 집사 건설사들 살려야 되니까 너네가 내가 DSR도 우회하게 해줄게, 너네 먹고 살기 힘들든 말든
내가 대출해줄 테니까 집 사라고 해놓고서 대출해서 집 샀더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서 영끌하는 영끌족들 때문에 가계부채가 늘었다. 나는 대출을 풀어줬지만 받은 너네 탓이다. 누카력 누가 칼 들고 협박해서 대출 받으라고 했냐 이러면서 영끌족들한테 핑계 다 넘기고 건설사 살리려고 지금 영끌족들 계속 끌어다 드리고 계속 그런 식으로 돈 모아가지고 주금공 허그 이런 데서 지금 전세 사기나 전세 보증금 못 돌려주는 양아치 집주인들 막느라 바빠 죽겠는데 그걸 또 건설사를 지원을 하고 있어요. 전세 보증보험도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다 허그 망할 수도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도금 대출 보증을 왜 허그에서 다 해줘요? 그러면 은행은 책임없이 돈을 빌려줄 텐데. 그럼 중도금 대출을 은행이 책임없이 돈을 빌려주면 더 많이 빌려줄 수 있죠? 그러니까 중도금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부동산 건설사들 살리게 분양 받으란 소리예요. 그렇지만 PF는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 받았다가 멈추는 사업장 한두 개가 이로 끝나지 않는 거고 PF가 터지면 어디로 번져요? 금융권으로, 이금융권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금융권 계속 위험하다고 하는 거고 1금융권은 예대 수익 위주로 하지만 2금융권은 수익을 낼 방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시장 계속 올라간다고 하죠. 그럴 때는 막 지원해줘도 피드백으로 돌아오는 게 많죠. 언제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은행권에서 계속 대출해주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토대로 계속 집 사고 대출해주고 집 사고 대출해주고 집 사고 하다가 터진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예요. 지금 그때랑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숨기고 있는 것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때 집 지으면 무조건 돈 번다라고 하다가 집 짓는 거 돈 벌긴커녕 다 무너지고 하니까 결국에는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인 리먼 브러더스 은행도 무너지지 않았냐. 당시 4등이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PF 조정위원회. PF 터질까봐 계속 이 1차 실무회의를 열어서 조정 신청 사업 15건을 검토를 한다. 그런데 조정위원회가 그 전에 언제 열렸냐?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12년에서 2013년 운영됐다. 자, 2012년이 언제냐? 2011년 부동산 PF 문제로 인해서 터진 저축은행 사태. 그러니까 저축은행 사태 터지고 계속 PF는 위험했죠? 그때 조정위원회가 열린 거예요? 지금이 그 정도 급의 상황이라는 건 소리다. 다만 터지지 않도록 숨겨주고 터지지 않도록 새마을금고 안전합니다. 저축은행 안전합니다. 안전 하면서 정부가 다 눈 가리고 아웅해주고 감싸주고만 있을 뿐이지. 그러면 그렇게 안전하면 왜 공개를 못하냐.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PF 문제 심각하니까 무슨 짓까지 벌어진지 알아요? PF 문제 중에서 PF 지금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라고 그래요? PF 연체율 가장 높은 곳. 증권사에서는 심지어 무슨 짓 하는지 알아요? 자, 모 투자증권이 차주에게 자사의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해줬다. PF 문제가 커지니까 이 PF 부실채권을 매수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시행해주고 있다. 차주한테. 코스염 아저씨 증권사에는 15조 원 규모의 거래를 몰아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하면은 대출 받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부실채권을 떠넘기고 있어요. 그걸 맡아주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준다. 이런 일까지 생기고 있다는 게 얼마나 PF가 위험하다는 소리인지 답이 다 나오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5월 위기설. 그래서 부동산 PF는 공매 처분해가지고 땅값 떨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요. 사업 공매해가지고 누군가한테 싸게 땡처리해서 땅값 떨어뜨려야지 결국에는 시장이 다 안정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새마을금고가 PF 계속 반대하고 있죠. 새마을금고가 저번에 한번 터질 뻔했잖아요. 안전하다라고 해가지고 안전하다고 선전해서 돈 돌아오도록 만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안전해진 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안전해지기 위해서 PF를 지금 계속 만기 연장 반대하고 공매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끌고 가면 부실이 커지니까. 새마을금고만 그렇겠냐. 저축은행도 PF 위험하고 증권사 보험도 다 위험하잖아요. 그런 거고 그래서 내년 5월 위기설. 왜? 총선 때까지는 안 터지게 어떻게든 돈 뿌려가지고 막을 테지만 저건 언제까지 막겠어요? 어차피 터질 수밖에 없는 건 터지는 거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은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요. 정부가 숨기고 있는 징조 그대로 나오죠. PF 시장 문제 터지면은 2금융권 번질 거고요. 2금융권에 터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냐. 공급 부족이요? 공급 과잉이던 시기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집을 못 사서 1인 가구가 늘어났는데 1인 가구가 늘어났으니까 집값 뜬다 라는 거짓말에 속고 있을 뿐이다. 잘 생각해봐라. 결국에는 PF 터지고 그래서 고분양가가 사업성이 없으니까 그럼 땅 싸게 사면은 저렴한 분양가로 나올 거예요. 그래야 사업성이 생기니까. 그럴 건데 왜 집값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고 왜 분양가가 계속 올라간다고 하냐. 답은 다 나와 있다. 지금 집 사면 호구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